바로 할게요. 시간이 없어서. 자, 우리 1시간 보강 빨리 후다닥 하고 갑시다. 자, 어디 할 거냐면 110페이지 한번 해보세요. 자, 우리 1차 함수와 그래프 1 바로 들어갈 거예요. 우리가 연립방정식 활용은요, 투스텝까지만 일단 하고, 나머지는 좀 뒤쪽에서 하기로 했죠. 남은 기간 동안. 그래서 우리가 연립방정식 활용 같은 경우는 강적 있잖아요. 강적에 있는 문제만 전체적으로 좀 풀 줄 아시면은 충분할 거고요. 우리가 사실 급한 게 이제 1차 함수 그래프. 사실 되게 어렵고 되게 중요하기도 하거든요. 사실 어렵진 않아요. 정확하게만 이제 1차 함수에 대해서 정확히 식 파악하고 그림 정확히 그리고 응용을 좀 할 줄 아시면은 다 그냥 그림 그리다 보면 답이 다 나오는데 아직은 좀 우리가 수월하진 않죠. 그래서 우리가 진도가 좀 부족해서 우리 함수 좀 빠르게 진도를 나가고요. 문제 몇 개 같이 풀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1차 함수 그래프 첫 번째예요. 자, 일단 우리가 저 개념을 원래 이렇게 막 수업할 때는 자세히 읽진 않지만 우리가 개념을 좀 자세히 읽고 내신 대비를 한번 해볼게요. 자, 가로 1번 한번 볼게요. 자, 함수라는 것이 나왔어요. 자, 함수라는 개념. 함수라는 것 자체도요, 사실 내신 대비해서는 낼 내용이 무궁무진하게 많지만, 이제 주로 나오는 내용은요, 함수에 대한 정의, 함수에 대한 요건이 뭐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함수라는 건 우리가 상자수라고 했었죠. 함자가 상자 함자인데, 조금 귀중한 상자 있죠. 귀중한 상자를 보통 함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이제 보석 같은 거 담는 그 상자 있죠. 그걸 함이라고 불렀어요. 우리 수학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함수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름 함수로 붙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박스에다가 숫자를 넣었더니 그 숫자가 뭐 어떻게 대응돼서 이게 곱하기 뭐 3 이렇게 돼 있대요. 그럼 얘가 나올 때 9로 나오죠. 그럼 이 원리를 간단하게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가 하나의 숫자를 넣었을 때 뭐 지지고복구에서 하나의 숫자만 대응이 돼서 나오죠. 그래서 함수는요, 일단 한번 읽어보고, 자, 두 변수 xy에 대해서, 자, 두 변수 xy 밑줄 쳐볼까요? 변수 xy. 얘가 키워드고요. x 값이 변함에 따라 y 값이, 자, 하나씩 동그라미 쳐볼까요? 하나씩에다가 빨간색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그래서 x 값에 따라, 뭐 변함에 따라도 괜찮고요. x 값에 따라, 우리 시험에 한번 모의고사 첫 번째 거에서 봤었죠. x가 변함에 따라, x 값에 따라 y 값이 오직 하나만 대응되는 것을 함수라고 불려요. 그래서 여기서 키워드는요, 변수 xy, 그 다음에 x 값에 따라 y 값이 오직 하나씩 대응. 그래서 마지막의 결론은 대응이라는 단어까지가 보시면 돼요. 대응 관계. 자, 함수는요, 그냥 단순히 대응 관계라고만 나타내도 거의 90%는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오직 하나, 대응이라는 거 있다. 자, 변수라는 것은 우리는 변할 변자에다가 숫자 수죠. 그래서 x, y가 변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엄격히 말하면요, x는 집어넣는 수, 얘가 독립적으로 변형시켜서 집어넣을 수 있죠. 그래서 얘를 독립변수라고 부르고요. y 같은 경우는 x 값이 뭐냐에 따라서 종속돼서 나오죠. 그래서 얘를 종속변수라고 불러요. 근데 내용이 얘는 중요하진 않아요. 참고로만 알아보죠. 그래서 우리 함수를 이제 응용 문제, 우리 함수식을 세워야 될 때, 또는 활용 문제를 풀 때, 분명히 온도에 따라서, 높이에 따라서 온도가 달라진다고 했는데, 그러면 온도를 x로 놓으면, 그럼 온도에 따라서 높이가 결정되나? 뭐 엄격하게, 뭐 그냥 단순하게 말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변하는 게 높이가 원인이잖아요. 그렇죠? 높이가 원인인데, 그거에 따라서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아지죠. 그래서 결과적인 거를 반드시 y로 놓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활용 문제에서 그게 조금 어렵죠. 그래서 함수에 대해서는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좀 깊게 했고요. 자, 그러면 함수의 표현 방법이 있어요. 함수의 표현은요, y는 뭐 2x 더하기 1 뭐 이렇게 놓으면 함수죠. 근데요, 얘 x라는 식을, 여기 사실 얘네 지금 간단해서 괜찮지만 나중에 엄청 x에 대해서 복잡하게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그럼 그럴 때 함수에다가 이름을 붙여요. 얘는 f라는 함수라고 약속을 하자.
그리고 얘는 함수라는 표현이 상자수잖아요, 상자수. 그러면 우리 수학에서 기호 중에서 제일 상자 같은 거 누구야? 괄호예요, 괄호. 상자가 괄호였어요. 상자가 있고 앞에는 이름을 붙인 거야. 보통은 F를 제일 먼저 붙이고요. 뭐 G에 H도 붙이긴 해요. 그러면 상자에다 우리 뭘 넣어요? 우리 X를 넣죠. 그럼 그 결과값이 뭐가 나오냐면 Y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얘도 일종의 함수의 표현인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함수의 표현이 또 있어요. 자, 이번에는 Y를 없애고 fx라는 함수의 결과치는 Y랑 똑같잖아요. Y 대신 fx를 여기다 갈아치운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fx가 2x 더하기 1이다. 자, 이 표현 방법은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 첫 번째는요, 얘는 x에 대한 함수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그냥 2x 더하기 1이라는 식은 우리 fx라고 이름을 그냥 붙인 것 뿐이다. 그래서 함수가 아닌 표현도 있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함수라고 그냥 생각하고 푸는 게 도움이 돼요. 함수라고 그냥 생각하고 풀면 다 답이 나와요. 아시겠죠? 그래서 식에다 이름 붙일 때도 fx 이런 걸 쓰지만 우리 그냥 함수라고 무조건 그냥 생각하셔도 돼요. 그럼 여기서 함수값 나오죠? 자, 함수값은 누구 얘기하는 걸까요? 함수값은 이제 사실 계산까지 맞춰서 결과적인 놈을 함수값이라고 불러요. 함수값이라고 하면 y랑 fx를 함수값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y와 fx 나와 있죠? 그래서 읽어볼게요. 자, 함수값. 함수 y는 fx에서 x의 값에 따라 하나씩 정해지는 y의 값. 하나씩 정해지는 그 y의 값 밑줄 쳐볼까요? y의 값 밑줄. 그리고 fx. 그래서 y랑 fx는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함수값이라고 본다. 자, 함수가 아닌 경우 하나의 x의 값에 따라서 y의 값이 정해지지 않거나 밑줄, 정해지지 않거나 밑줄. y의 값이 2개 이상 정해지면 밑줄. y 값이 2개 이상 밑줄. 정해지면 함수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2번 1차 함수의 뜻과 그래프. 1차 함수는 y는 fx에서 y가 x에 대한 1차식으로 나타날 때 이 함수를 x에 대한 1차 함수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a는 0이 아니면 되겠죠. 그래서 1차식인 함수인 거 찾으면 돼요. 어려운 거 아니고요. 그 다음에 1차 함수의 그래프. 자, 평행이동이에요. 평행이동. 자, 우리 중3상이랑 고등 과정에서는 뭐 했어요? x축 평행이동도 사용했고요. y축 평행이동 사용해요. 중3상 때. 기억나시나요? 잘 안 나죠? 그래서 중3상 때도 원래는요, 뭐 평행이동이라는 개념을 잘 원래 안 써야 되는데 x축 평행이동도 그냥 자주 나와요, 시험에. 그러니까 고등 과정에 있는 거 그냥 외워서 쓰긴 하거든요. 자, 근데 다행히도 여기에는 우리가 y축 평행이동만 써요. y축 평행이동. 그래서 평행이동의 정의는 보시면요, 한 도형을 일정한 방향으로 일정한 거리만큼 이동하는 것인데요. 얘가 의미는 중요하지 않고요. 우리가 생각만 잘 하시면 돼요. 회전하시면 안 돼요. 회전하면 안 돼요. 평행이동은요. 회전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모양의 변화도 없어야 돼요. 이 둘만 기억하시면 돼요. 변화 없이 그냥 좌우, 앞뒤, 왼쪽, 오른쪽 이렇게 이동을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함수의 그래프. 자, y는 fx에서 x값과 그 값에 대응하는 함수값 y의 순서상을 좌표로 모든 점을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낸 것을 그래프라고 부르죠. 그래프 정의 한번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y는 ax 더하기 b의 그래프. 자, 볼게요. 해석이죠. 평행이동에 대한 해석인데, 자, y는 ax 더하기 이렇게 b가 있어요. 자, 근데 우리는 y는 ax라는 것은 정비례 그래프를 배웠었죠. 정비례 그래프. 그래서 y는 ax라는 이러한 직선이 있다고 쳐봐요. 이거 우리 중1 과정 때 배웠죠. 그럼 얘를요, b만큼 다 더했어. 숫자 b만큼. 그럼 일단은 y는 ax라는 값은, y값, 함수값은 다 여기 위에 있는 값인데 그 값에다가 b만큼을 다 더했어요. 그럼 y값이 b만큼 다 상승한 거죠. 그럼 이 점에 있던 놈도 y는 x는 그냥 그대로 넣은 게 그대로인데 x값이 b만큼 상승했잖아요. b만큼 상승한 점을 찍었어. 그럼 얘도 이 점에서도 b만큼 상승시켰대요. b만큼 다 상승시켰더니 연결해보니까 얘랑 평행한 직선이 나오더라. 그래서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한 거여서 이 b가 의미하는 건 y축 방향
평행 이동을 시킨 것이라고 의미하시면 되죠. 그래서 앞으로 y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시킬 때는요, 상수항에다 뭔가 더해주거나 빼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풀으면 자세히 해보기로 하고요. 자, 내려가시고요. 그래서 이거 넘어가고요. 개념 플러스도 넘어가시고요. 자, 그 다음 오른쪽으로 가세요. 자, 이제 x절편, y절편 개념인데요. 이거 보고만 갈게요. 자, x절편은 말 그대로 x축과 만나는 지점 찾으면 되는 거고요. y절편은 y축과 만나는 지점 찾는 거야. 누가? 그래프가. 그러면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을 찾으려면요. y에다 뭐 넣어야 돼요? y에다가 0을 넣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y절편을 찾을 때는요. y축과 만나야 되니까 x에다가 0을 넣고 y값 찾으면 돼요. 이거 다 할 줄 아시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쭉 넘어와서 뭐 x절편 공식, y절편 공식 나와 있는데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대입해서 찾으면 된다. 그 다음에 뭐 x축에서 만난다, 뭐 그런 이거 의미 딱히 별로 없으니까 뭐 이것만 보고 넘어가세요. 네, 4번 개념. 자, 1참수 그래프의 기울기 개념. 별표 좀 쳐볼까요? 기울기가 제일 중요하죠. 자, 일단 y는 ax 더하기 b에서 우리 기울기를 의미하는 애가 누구죠? a죠. 얘가 기울기를 의미한다. 그럼 기울기에 따라서 일단 우리가 중일상 과정 복습하면 되거든요. 기울기. 자, a의 절대값이 클수록 어떻죠? 클수록 y축에 가깝다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정비례 관계에서. 그래서 기울기가 클수록 뭐 가파르다라는 표현을 하실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 우리가 항상 그냥 얘도 똑같이 씁시다. 가능해요. y축에 가깝다. 당연히 아셔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책이 없는 거예요. y축에 가깝다. 적어보세요. 책에다가. 그럼 반면에 절대값 a 값이 작을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x축에 가까워지겠죠. 그래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면요. 이렇게 있는 그래프와 이렇게 있는 그래프가 있어요. 그럼 얘가 y는 3x, 뭐 2x라고 치면요. 얘는 y는 뭐 2분의 1x. 거기에다가 뭐 보시죠. b 플러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기울기에 대한 개념 거의 완벽하게 하실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절대값, x 앞에 개수의 절대값이 크니까 얘가 더 그냥 위쪽으로 가파른 거야. 즉 x축과 이루는 각도가 커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각도가 커진다. 그 다음에 반면에 2분의 1은요 절대값이 좀 작으니까 얘가 좀 누워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x축과 이루는 각도가 좀 낮죠. 양의 방향입니다. 자, 이런 느낌을 가지시고요. 기울기의 정의 좀 이제 살펴볼게요. 자, 우리 기울기란 자, 기울기란 직선에서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이 기울기의 정의예요. 자, 왜 얘가 기울기의 정의일까요? 약속이에요. 그렇죠? 기울기는 다른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얘한테 100을 곱해요. 그러면 얘 퍼센트로 나타낼 수 있죠. 그래 1000을 곱해요. 퍼밀이라는 걸로 나타낼 수도 있어요. 기울기는 뭐 다양해. 아니면 거꾸로 y 증가량분의 x 증가량 하면 안 되나? 돼요. 그렇죠? 그거는 근데 그 분야에 따라서 결정하기 나름이야. 근데 우리 수학에서는 어떻게 한다? x 증가량이 분모에 오고 y 증가량으로 이제 분자로 보내면 얘가 기울기의 정의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림에서 살펴보시면요, 뭐 어떤 그림이 이렇게 있는데 어떤 직선이 있어요. 근데 직선에서 우리 기울기를 찾으려면요, 이제 어떤 두 점을 찍어줘요. 보통은 문제에서는 두 점이 찍혀 있죠. 그래서 이 점에서 이 점까지 이렇게 이동하는데 우리가 x축 방향으로 이만큼, y축 방향으로 이만큼 이렇게 이동해서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이 x 증가량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만큼 올라간 부분이 y의 증가량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것만 하면 우리 학생들이 좀 어려워해요. 그래서 아래로 향하는 직선 있죠? 아래로 향하는 이러한 직선에 대해서도 우리가 x 증가량과 y 증가량을 좀 따져볼게요. 그냥 두 점을 찍어서
얘도 직각삼각형 이렇게 만들어 봐요. 자, 그러면 이놈이 이제 x의 증가량이 되죠. x 증가량. 자, 근데요, 이 점에서 이 점을 이렇게 이동할 때는요, y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y가 감소하죠. 맞죠? 그럼 얘는 y의 감소량이라고 쓰나요? 아니야. 얘도 그냥 y의 증가량이라고 쓰는 거야. 단순히 그렇지만 우리가 얘는 음수로 나와야 되겠죠. 얘는 아래로 떨어졌기 때문에 음수로 써야 된다. 그래서 얘가 우리가 3이라고 치고요. 얘가 플러스 4라고 쳐봐요. 길이가 4일 뿐이야. 그럼 얘 기울기는 뭐라고 놔야 돼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인데 얘는 4만큼 감소했어. 그럼 마이너스 4라고 쓰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우리 아직 기울기 안 끝났어요. 기울기 더 해야 돼요. 자, 그래서 기울기는요, 그래프에서 딱 나타냈을 때, 이런 식으로 직각삼각형 만들어서 x 증가량, y 증가량 해도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함수 형태로 딱 나와 있을 때는 x 앞에 개수가 기울기니까 그냥 얘 갖다 쓰면 돼요. 기울기 찾을 때. 근데 우리가 두 점을 그냥 좌표로 주어져 있을 때가 있어요. 좌표, 점, x1, y1, 그 다음에 x2, y2라는 두 점이 직선 위에 있대요. 그럼 그 직선의 기울기를 찾아라. 자, 그래서 좌표가 나와 있을 때도 우리는 정확히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기울기 구하는 방법은 마찬가지로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은 항상 똑같아요. 그죠? 근데 우리 좌표에서는요, 둘 중에 하나 먼저 뺄 거를 선택해. 우리가 보통은 얘를 뺄 거죠. 그래서 x2에서 x1, x끼리의 차이만큼이 x의 증가량이 되는 거고요. 네, 순서 바꾸지 않고요. y2 빼기 y1을 하는 것도 이제 기울기 구하는 공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도 생각보다 많이 쓰이죠. 그러면 얘랑 같은 거예요. x 증가량, y 증가량. 그거를 점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뭐 있죠? 우리 말로 하는 게 있어요. 말로 하는 게 뭐냐면, 자, 우리 기울기를 찾기 위해서 어떤 직선이 있는데, 그 직선이 x 값이 3만큼 증가할 때 y 값은 마이너스 이만큼 감소한대요. 야,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뭔 말일까요? 자, 기울기 한번 찾아봅시다. 자, 기울기는요, x가 3만큼 증가. 그럼 x 증가량은 3이에요. 맞죠? 근데 y 값은 마이너스 이만큼 감소했대요. 그러면 감소했으니까 이 숫자에다가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2로 가는 거야. 사실 이런 거 잘 안 나와요. 좀 억지스럽게 선생님이 좀 만든 거긴 하지만 이런 거에 대한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얘는 조금 더 어려운 게 뭐냐면요. 마이너스 이만큼 감소했대. 그럼 이 숫자는 무시하고 감소면 마이너스 붙여주고요. 증가하면 플러스 붙이면 돼요. 야, 근데 또 스트레스 받게 또 주는 게 뭔가 있어요. 야, very difficult요. 자, 얘도 볼게요. 자, x 증가, x가 3만큼 증가했대요. 근데 y는요. y는 3에서 마이너스 2까지 감소했대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일단 x 증가량은 3이죠. y는 어떻게 표현해요? 자, 이렇게 좌표 형태나 처음과 끝의 숫자 형태로 이렇게 줬을 때는요, 얘는 그냥 무시하시면 돼요. 증가하든 감소하든지 무시하면 돼. 그냥 3에서 마이너스 2로 바뀌면요, 마이너스 5만큼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5만큼 내려오는 거죠. 그러면 감소한 거야. 마이너스 5 써주면 돼요. 두 가지 말로 나와요. 하나는 숫자 하나로 땅 증가 감소 나와요. 그럼 그때는 얘 말이 중요한 거야. 근데 처음 원인의 숫자와 결과의 숫자가 딱 나와 있을 때는 얘는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야. 혹시 몰라서 내신이니까 하는 거야. 중요하진 않아요. 맞죠? 그래서 문제 풀다 보면 대충 나오면 느껴질 거고요. 기출 문제도 많지는 않아요. 간혹가다 있기 때문에 그냥 하는 얘기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기울기에 대해서 총 정리했어요. 다시 정리해보면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함수 형태로 y는 ax 더하기 b꼴로 대놓고 나와 있어. 그럼 이럴 때는 a가 기울기구나 알아차리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는요. 그림으로 나와 있을 때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의 원리를 써주면 돼요. 그러면 이럴 때 그림일 때는요. 직각삼각형 그려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좌표로 나와 있을 때는 우리가 x 빼기 x, y 빼기 y로 그냥 공식처럼 쓰시면 돼요. 야, 오른쪽에 있는 거였다고 해서 얘를 항상 얘에서 뺄 필요가 없어. 자, 이것도 가능해요. x1에서 x2를 빼고 y1에서 y2 빼는 것도 똑같아요. 순서 상관없어요. 그렇죠? 그냥 숫자 그냥 나와 있으면 누가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빼고 합니다. 결과는 똑같죠. 어차피 됐고요. 그 다음에 기울기는 이제 말로 나오는 문제가 있어요. 자, x 값이 3만큼 증가했을 때 y 값이 마이너스 2만큼 감소한대요. 그럼 얘는 좀 유의미한 거야. 중요한 얘기죠. 감소.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한 번 더 붙여줘야 돼요. 증가라고 나 있으면 그냥 갖다 쓰면 되고요. 그리고 숫자에 두 개의 원인과 결과로 나와 있을 때는요. 그냥 왜 오른쪽 께에서 왼쪽 거 빼시면 돼요. 사실 이해로 푸는 게 좋고요. 만약에 안 돼요. 그냥 외워서 가면 되는데 외우는 건 사실 도움은 안 돼요. 맞죠? 그래서 기울기에 관해서 얘기를 했었고요. 아, 한 개 더 있다. 우리가 저번에 모의고사 할 때 표현 방법이 하나 더 있었죠. 그래서 사실 얘랑 똑같은 건데요. 하나만 더 합시다. 자, 그래서 어떤 직선 위에 우리 x1이라는 애가 있는데요. 얘가 근데 y는 fx라는 함수래. 그럼 우리 표현하는 게 우리 f x1이라고 y좌표를 나타내는 방법이 있었죠. 그 다음에 여기도 x2를 넣었을 때 얘는 x2를 넣은 식 얘가 y값.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있었죠. 그러면 우리 얘는요 기울기를 또 식으로 쓰면 얘랑 똑같이 쓰면 돼요. x2에서 x1 빼고요. x 좌표끼리 빼고요. 그 다음에 fx2에서 fx1을 빼면 얘가 기울기죠. 그래서 얘랑 아예 똑같은 거죠. 그래서 당황하지 말고요. 얘는 모양 문제로 나올 거야. 이쪽 모양과 이 안에 들어있는 모양이 같아야 되고요. 얘 모양과 얘 모양이 똑같이 만들고 차로 만들어줘야 된다. 아시겠죠? 기울기가 나오겠죠. 됐죠? 얘 다 나와 있고요. 직선의 기울기는 뭐 이렇게 의미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럼 넘겨서 문제 좀 풉시다. 자, 원스텝은 푸시면 되고요. 자, 우리 114페이지 스키마 좀 풀게요. 먼저. 자, 대표 문항 갈게요. 대표 문항. 한번 읽어보고 풀어보세요. 2분 정도 줄게요. 보세요. 어휴, 금방 보네. 답 잘 나와요?
볼게요. 자, 우리 두일참수 그래프가, 두일참수 그래프 여기 나와 있죠? 그림에는 직선 그래프가 안 그려져 있네요. 근데 그 삼각형 ABC랑 만난대요. 얘도 직선이에요. 1참수니까. 직선이 얘랑 만날 때, 그때 A의 범위는 M부터 N까지, 그 다음에 B의 범위는 P부터 Q까지 돼요. 자, 그러면 P와 MN, PQ를 다 구하고, 얘를 7x를 이만큼 평행 이동시킨 거니까 얘네 값을 먼저 찾아야 돼요. 그렇죠? x절편 찾으려면. 그러면 MNPQ를 다 구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위에 다시 돌아가서 우리 y는 ax에서 a가 하는 역할이 뭘까요? a가 하는 역할. 기울기죠? 기울기. 그 다음에 b가 하는 역할은 y절편이에요. 맞죠? 자, 그러면 첫 번째 1차함수 그래프는 기울기가 변한다는 얘기죠. A 값에 대해서 이제 범위로 나타났다는 얘기는요. A 값이 변함에 따라서 기울기가 달라져. 자, 그럼 기울기가 달라지는 문제에서는요. 얘는 반드시 고정된 점이 하나 생겨요. 뭐냐면요. 자, 우리 x에다 0을 넣으면 y가 반드시 0이죠. 그렇죠? 그래서 미지수의 값을 0으로 없앨 수 있는 x 값을 대입하는 거야. 그러면 x에다 0 대입하고 y에다가 0이 나오죠. 그러면 a의 값이 영향을 못 가져요. 그래서 a 값에 관계없이 얘는 항상 0,0을 지난다. 그렇죠. 그럼 얘부터 해볼게요. 0,0을 지나면서 a가 값이 이제 기울기가 변하죠. 그럼 기울기가 이렇게 변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변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죠. a 값에 따라서. 그러면 우리 이때는 대충 이렇게 그으면 이때는 삼각형이랑 만나는 상황이죠. 만날 때까지 범위가 여기 안에 들어있고요. 그러면 좀 내려봐요, 기울기를. 기울기를 내렸을 때 마지막으로 만나는 점이 어디냐? 딱 시점을 지날 때 마지막으로 만나고 기울기 더 내려가면 삼각형이랑 안 만나요. 그 다음에 A번에 올렸을 때 A점이 아니라 얘는 B점이랑 딱 만날 때 마지막으로 만나고 더 이상 올리면 안 만나죠. 그렇죠? 그럼 이때 각각 A 값을 찾는 거야. 그러면 경계선인 A 값을 찾아주면 얘는 10,1을 대입하면 돼요. 10,1을 대입하면 A는 5분의 1 나오죠. 그러면 딱 마지막으로 만나는 상황에서 A 값이 5분의 1이고요. 근데 얘도 마지막으로 만나는 상황에서 2,4 대입하면 A 값은 2가 나와요. 그렇죠? 그럼 A는 5분의 1에서 더 값을 키우면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니까 A의 범위는 5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하나 나오도 돼요. 그렇죠? 그래서 MN 값 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요. PQ에 대해서 값을 찾을 건데 이번에 이 그래프야. 얘는 기울기가 항상 1인 거죠. X의 계수가 1로 고정되어 있잖아요. 근데 Y절편이 달라지네요. 그러면 B가 하는 역할은요. Y절편이니까 B 값이 커지면 위로 이렇게 올라가죠. 기울기가 고정된 1로 고정된 상태에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할 거 아니야. B값이 내려가면 음수가 되면 아래로 내려갈 거고요. B값이 양수가 되면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얘는 방향이 직선, 기울기가 한 45도 정도 돼요. 그럼 얘가 처음으로 만날 때는 시점 지날 때 B값을 한번 찾아봅시다. 그럼 마찬가지로 결국엔 대입이야. 자, 10 넣고 2 넣으면 B는 8일 때죠. 이 상황에서 그 다음에 기울기 이 상태로 고정된 상태에서 올리면 계속 삼각형을 만나다가 어디서 마지막으로? 여기서 마지막으로 만나겠죠. 근데 항상 사실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이거 그냥 막 풀긴 하는데 자, 우리 A, B의 기울기 사실 찾으셔야 돼요. 이 기울기가 몇일까요? 8. 이거 못 찾나? 여기가 2. 이 좌표 안 나와 있죠? 6 나와 있네요, 6. 6 나와 있으니까 4 증가할 때 4 증가예요. 오이? 맞죠? 맞네. 야, 그러면요. 기울기가 1이네. 맞죠? 근데 우리는 얘도 뭐야? 초록색의 직선도요. 기울기가 1이야. 그러면 얘랑 평행한다는 소리야. 그림이 좀 이상하네요. 그럼 얘도 이렇게 그려줘야 돼요.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다 떼서 그릴게요. 다시 그릴게.
자, 그래서 이게 좀 특이한 경우거든요. 되게 특이해요. 자, 그래서 이 초록색 직선이 얘랑 평행하니까 마지막으로 만날 때는 얘랑 딱 겹칠 때뿐이야. 겹칠 때뿐이야. 그리고 여기서는 뭐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럼 방금 구했듯이 우리는 여기가 8이고요. 여기는 이제 사실 그냥 A점이나 B점 모두 지나면 상관없죠. 맞죠? 보통은 얘가 A를 딱 지나면 이렇게 그려지는데요. 상관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A점을 넣어도 되고 B점을 넣어도 된다. 그럼 B점을 넣게 되면 2,4 넣겠죠? 2,4 넣으면 B값은 2가 되겠죠. 6,8도 넣어봐요. 똑같아요. 그래서 얘가 B가 2가 나옵니다. 네? B가 2가 나오면 안 되는데. 다시. 2 넣고 4 넣으면 B는 2. 이 B가 8이 아니네요. 10, 마이너스 8이죠? 미안해요. 마이너스 8. 아래쪽에 찍히니까. 그래서 여기는 B가 마이너스 8이다. 그럼 이 사이에 있을 때 다 되잖아요. 그래서 B의 범위는 마이너스 8보다 크거나 같고요.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요. 자, 그래서 A, B의 기울기가 만약에 초록색 선보다 작으면요. 누굴 넣어야 될까요? 이런 상황이 펼쳐진다고 하면 얘는 B를 집어넣어야 돼요. 근데 기울기가 A, B가 더 가팔라. 가파르면 그때는 초록색 직선에다가 A좌표를 사실 대입해야 돼요. 되게 복잡하죠? 근데 지금 사실 그냥 지금은 아무거나 둘 다 넣어도 상관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 되겠고요. 그래서 얘는 B값 나왔고요. 그러면 우리가 OMN 더하기 PQ의 값은 뭐였죠? 계산을 하면 5분의 1 MN 그러면 2네요. 그 다음에 PQ는 곱이 마이너스 16 그럼 마이너스 14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 복잡하다. 그럼 7x의 그래프를 이만큼 평행 이동시킨 거니까 y는 7x 빼기 14가 되겠죠. 그럼 이때 x절편 또 찾으래요? 그럼 y에다 0 내면 되겠죠. 7x는 14가 되니까 x절편은 2가 되겠네요. 약간 지저분할 뿐이에요. 이제 모양, 내용 자체가 어렵진 않고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대표 문항 2번 풀어볼까요? 잘했어? 오, 잘하네. 자, 그림과 같이 X축과 A점에서 만나는 두 1차함수 그래프가 있대요. 그러니까 1차함수, 여기가 A점이고요. 1차함수 그래프 있대요. 근데 각각 Y축과 만나는 점을 BC라고 하고요. 삼각형 ABC와 ACO 넓이가 넓이의 비가 2대 1이래요. 자, 그러면 넓이가 2대 1인데 꼭지점을 공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밑변의 비가 반드시 2대 1이라는 얘기겠죠. 그럼 여기의 길이가 2, 그 다음에 여기의 길이가 1, 2대 1로 생각할 수 있는 거겠죠. 이거의 의미를 준 거죠.
그 다음에 b분의 a 값을 찾는 게 목적이요. 그럼 b분의 a는, 자, a와 b는 이 세로운 직선, 여기에 값을 찾는 게 목적이죠. 그러면 우리가 맨 처음에 힌트가 뭐냐면, a점을 지나야, 돼요. 그죠? 그러면 a점의 좌표 먼저 찾아보려면, 위에 있는, 이제 아래에 있는 이 직선 있죠? 이 직선의 x절편 찾으면 나오죠. 그럼 y는 0 넣을까요? 4분의 1x는 2니까 x는 8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가 8,0이죠. 첫 번째로 8,0을 넣어주면 되겠네요. 8,0 넣어주면 우리 8a 더하기 b는 0이구나 식 하나 나오네요. 맞죠?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요. 또 y절편이에요. 자, y절편 여기 몇인지 찾을 수 있죠? 이 직선의 y절편은 플러스 2네요. 그렇죠? 2. 그럼 여기 길이가 2네요. 2니까 거기다가 2배를 하면 여기 길이는 4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b의 좌표는 0,6이 되겠네요. 그렇죠? 0,6을 누구한테? 얘한테 또 대입하면 되겠네요. 그럼 6은 b가 되겠죠. 그러면 연립방에 풀면 되겠네요. 그럼 b에 6 넣으면은 a 값은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겠죠. 그러면 a 나누기 b를 하래요. a 나누기 b를 하면 a는 마이너스 4분의 3 나누기 6을 해주면 약분하면 2, 마이너스 8분의 1인가요, 답이? 맞네요. 쉽죠? 그래서 도형이랑도 많이 나오네요. 그래서 중2야 그래서 배웠으면 훨씬 더 유리하긴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대표 문제 좀 더 볼게요. 자, 116페이지 펴보세요. 자, 432번 한번 풀어보세요. 식 세울 수 있는 건 한번 세워보세요. 잘했어요? 한 몇 번? 그렇죠. 2번, 3번. 자, x가 자연수일 때 다음 중 y가 x에 대한 함수인 거 모두 찾으래요. 결국에는 함수가 되냐 안 되냐를 따지는 문제인데요. 자, 일단 여기서 키워드는 뭐냐면 함수가 되면 x 하나에 대해서 y가 무조건 하나만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다 찾죠? x 하나 넣었을 때 어쩔 때는 뭐 한 개 나올 수도 있고요. 어쩔 때는 뭐 안 나올 수도 있고 어쩔 때는 뭐 여러 개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거는 모든 x를 다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주어진 조건 있죠? x 자연수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x, y 값이 한 개가 나오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돼요. 자, 한번 해볼게요. 1번. 자, 그래서 x보다 작은 홀수를 찾으려. 자, 그러면 이거는 딱 봐도 안 될 것 같죠? 안 될 것 같은 거 증명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발레 쳐주면 돼요. 그러면 x에다가 한 9 넣어볼까요? 그러면 9보다 작은 홀수 y래요. 그럼 y는 1, 3, 5, 7 쭈루룩 4개가 한꺼번에 나와버리죠. 개수인지 아닌지 찾으셔야 돼요. 우리 개수라고 하면 무조건 함수 돼요. 기억해 보시고요. 그래서 얘는 1번은 함수가 될 수 없다. 자, 2번. 자, 절대값이 x인 음수 y래요. 절대값이 x가 나와야 된대요. 어이? 그러면
절대값이 x. 그럼 절대값이 x가 나오는 음수 y.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x에다가는 우리 자연수만 넣을 수 있어요. 잠깐만요. x가 자연수. y는 자연수 아니어도 되죠. 그러면 x에다가 뭐 3 넣어볼까요? 그러면 y는 원래 y는 풀마 3 이렇게 되면 되는 거죠. 근데 y는 음수만 써야 된대요. 그러면 플러스 지워주면 y 값 한 개만 나오네요. 맞죠? 그러면 x가 0일 때는 안 되나요? x는 0을 못 넣어요. 만약에 x가 0이 들어가면요, 그때는 y 값이 나올 수 있는 게 없죠. 그럼 또 함수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얘는 양수니까 우리 하나씩만 나오네. 그럼 2번 가능한 거예요. 야, 이거 살짝 어렵네요. 그죠? 그 다음에 3번. 자, x의 값이 50인 수 y령. 그럼 x와 합이. 그럼 x와 y를 더했을 때 그게 50이어야 된대요. 50. 그렇죠. 그럼 얘를 y에 대해서 정리하면요.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50. 자, 우리 1차식은요. 무조건 함수야. x, y가 둘 다 살아있는 1차식은 무조건 함수로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 x는 7 이런 거 있죠. 얘는 함수가 또 아니야. 자, 얘네 그래프 그려보면요. x 값이 항상 7이고 y 값은 아무거나 써도 돼요. 그거 그래프 그리면 7이라는 값을 x를 갖고요. 이러한 직선의 형태가 나와. 그럼 이때는요. 7이라는 x 값을 넣는 순간 얘도 되고요. 얘도 되고 얘도 되고 y 값이 무수히 많이 나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빼고는요. 1차 함수, 1차 식골 형태는요. 무조건 다 함수가 되는 거야. 이것만 꼭 기억해 두세요. y 없어지는 경우 빼고는요. 무조건 함수야. 아시겠죠? 그래서 3번도 답이 되겠네요. 자, 4번은 x로 나눈 나머지가 2가 되는 자연수 y. 이것도 어렵네요. 그죠? x로 나눈 나머지가 2가 되는 자연수. 그럼 y를 나누기 x를 이렇게 취한대요. 그럼 몫은 뭔가 나오겠죠? 그때 나머지가 2가 나와야 된다. 그러면요. x에다가 뭐 넣어볼까요? 7 넣어볼까요? 7? 아니다, 5 넣어볼까요? 5를 넣어봐봐. 그럼 나머지가 2가 되는 수는요. 7도 있고요. 12도 있죠. 맞죠? 그러니까 하나를 넣는 순간 2개 이상이 나와버리네. 함수가 아닌 거야. 조금 헷갈리네요, 이거. 그 다음에 5번. x 더하기 y가 소수인 자연수 y를 찾으렴. 그럼 얘도 반례를 하나 찾아야 되겠네요. 자, x 더하기 y가 소수여야겠네요. 그럼 소수에다가 13 이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그렇죠? 그러면 x에다가 1을 넣게 되면 y는 12가 되고요. 합이 소수인 자연수 y. 얘가 좀 이상하네요. 얘는요, 그냥 소수라고 했으니까 13, 17 이런 게 다양하게 들어가네. 그럼 x에다 1 넣으면요, 이럴 때는 10이지만 1 넣는 순간 17일 때는요, 얘가 16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하나의 값에 대해서 여러 개 같네요. 그래서 안 되는 거냐. 이거 뭔가 되게 까다롭다. 그래서 답은 2번, 3번. 2번, 3번이 좀 명확하죠? 명확해서 이렇게 답을 써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남은 안 되는 것들도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이게 또 어렵게 나오면 되게 어렵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438번 풀어볼까요? 438번. 네, 다 했어요 벌써? 같이 해볼게요. 자, 세상수 ABC에 대해서 4x 그 다음에 2 빼기 3ax 플러스 16bx는 x 마이너스 cy는 0이다.
얘가 x에 대한 1차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 찾으래요. 그럼 1차함수가 되려면 일단 x에 대해서 정리하셔야 돼요. 그러면 분배 다 합시다. 8x 마이너스 12ax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16bx 마이너스 cy가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12ax 제곱 되고요. 그 다음에 얘랑 묶어요. 그러면 8 플러스 16b 묶어서 x로 묶을 수 있죠. 자, 그럼 얘는 보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네요. 그럼 1차 함수가 일단 되려면요. 이놈이 사라져야 돼요. 그럼 사라질 수 있는 방법은요. a가 0이 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자, 얘는 사라지면 안 되죠. 그러면 b는 절대 안 되는 거 마이너스 2분의 1이 절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c도 사라지면 안 되겠죠. c가 0이 아니다. 이 조건을 모두 써주시면 답은 3번이 되겠네요. 할 수 있겠죠. 다음 443 풀어보세요. 443. 같이 해볼까요? 볼게요. 자, 위에 있는 식인데 미지수가 좀 많네요. 근데 x절편이 마이너스 3이고요. y절편은 4래요. 아, 그러면 b분의 c는 4라는 거 알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x절편 찾으려면 y대 0 넣고 정리해야 돼요. 그러면 이항시키면요. b분의 a, x가 되고요. 그게 4랑 같아야 돼요. 그러면 x는 a분의 4b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 식이 하나 나와 있고요. x절편. 그게 마이너스 3이랑 같아야 됩니다. 정리 한번 해보시면요. b분의 c는 4가 되고요. 동시에 a분의 4b는 3이 돼야 돼요. 마이너스 3. 됐죠? 그러면 지금 주어진 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얘잖아요. 그럼 얘는 문자가 3개 있으니까 문자를 줄이는 방향으로 출발하면 되겠죠. 그러면 문자를 바꾸려면요. 다 b로 바꿀 수 있네요. c는 4b로 바꿀 수 있고요. a 올라가고 3 나눠주면 a는 마이너스 3분의 4b로 바꿀 수가 있어요. 됐죠? 그러면 이 식에다 이제 대입을 해요. 대입을 하면 a 대신에 마이너스 3분의 4b 그 다음에 플러스 b, c는 4b 그 다음에 c는 4b니까 88b가 되겠네요. 자, 분모 분자를 전부 b로 약분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3 곱해요. 그럼 마이너스 4 플러스 3 플러스 12 그 다음에 83, 24 83, 24, 26 이렇게 되겠죠. 계산해주면요 9가 되고요 264 약분 되나요? 10이니까 3으로 되네요. 3분의 3 8에 24 3, 8에 24 더 이상 안 되죠. 그래서 3분의 88 이 답이 아니네요. D가 뭐 잘못했나? C가 B분의 C가 4 B분의 C가 4 맞죠? B분의 C가 4 그럼 C는 4B 뭐가 잘못이죠? 마이너스 3 그러면요 얘가 4니까 넘어가면 B분의 A B분의 A 다시 B분의 AX는 4랑 같다.
x는 a분의 4b 받는 뒤 마이너스 3. a분의 4b는 마이너스 3. a 올라가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분의 4b. 여기 써주고요. b 4b 4 b 88 맞고요. b 3분 곱하면 3 12 마이너스 9가 아니죠? 야, 9가 아니네. 이 계산하면 11이죠, 11. 그렇죠? 20 11 약분하면 24 되네요, 24. 시간이 안 되겠네. 자, 그럼요, 446번 있죠. 446번 같은 경우는, 건너뛸게요. 그냥 식으로 좀 들어가는 거라서, 이거 해야겠네. 446. 446만 합시다, 그러면. 452는, 어차피 그래프 알면 되니까, 442만 할게요. 446. 446. 같이 해볼게요. 시간이 없어서. 자, 우리 보시면 1참수 y는 fx고요. 그 다음에 얘를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고 얘 등식 하나 있고요. f5 더하기 f-1이거든요. 자, 그럼 여기다 좀 주목을 하셔야 돼요. 자, 이게 모양이 좀 똑같네요. 그럼 얘 기울기 의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fb는 이항시키고요. 그럼 fa 빼기 fb. 그 다음에 a를 이항시켜요. 그럼 얘는 b 빼기 a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그러면 얘를요 a 마이너스 b니까 얘를 양변에 얘는 마이너스 1로 묶을게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양변에 a 빼기 b로 나눠요. 그럼 a 빼기 b분의 fa 빼기 fb는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AA, BB니까, 빼기니까 얘가 기울기였던 거죠. 변형을 시킨 거예요. 자, 그러면 fx라는 애는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y절편 모르니까 k라고 놓을게요. 즉, fx로 안 써도 되고요. y 그냥 갈게요. 어차피 fx 써야 되니까. 자, 그러면 마이너스 3을 넣고 3을 넣었을 때 더하면 18이어야 돼요. 그러면 얘는 플러스 3 더하기 k와 플러스 3 넣으면 마이너스 3 플러스 k가 함수값이 되고요. 이게 18이 되겠네요. 이 k가 18이 되니까 k 값은 9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fx 이제 완성시켜주면 fx는 마이너스 x 더하기 9가 돼요. 그러면 f5 더하기 f 마이너스 1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 대입하면 마이너스 5 더하기 9 플러스 2 더하기 9가 함수값이네요. 그러면 18에서 마이너스 3 빼면 15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기울기 짜는 것만 하시고요. 기울기만 알면 함수도 구할 수 있죠. 자, 그래서 452는요. 그림 그리고 그냥 그림 관련한 거니까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이거 2스텝 1스텝만 더 풀어올게요. 2스텝까지 더 풀어오면 좀 무리죠. 아니, 할 수 있나? 도전해볼까요? 도전해봅시다. 그래서 추가 숙제가 왜냐면 정말 타이트해요. 소화할 수 있는 만큼이라서 해보세요.
이제는 샵 41 들어오세요. 괜찮아. 부터 459까지 추가로 좀 해올게요. 알겠죠?